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역대급이다, 뭐 요즘 젊은이들 쓰는 용어로. 아니면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의원 얘기입니다. 전남 목포의 문화재 거리가 등록문화재가 되기 전 1년 5개월쯤 전부터 그 일대에 있는 건물을 무려 9채, 자기 이름이 아니라 뭐 가족들, 그 다음에 아는 사람들, 이렇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집값이 뭐 3배가 올랐다, 4배가 올랐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사들인 사람은 알고 보니까 손혜원 씨의 딸, 손혜원 씨의 조카가 뭐 조카 1, 조카 2, 2명이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손혜원 씨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그다음에 이 손혜원 씨의 그 의원이니까 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좌관의 남편, 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 있는 사람들 이름을 다 써서 이제 산 건데,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정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 1.5km 안에, 그 안에만 건물 9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인 2017년 3월부터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값 찾겠다고 열을 내던 2018년 9월까지 그 1년 반 동안에 사들인 겁니다. 문화재청이 작년 8월에 바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곳을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 문화재로 등록을 했습니다. 만호동, 뭐 유달동 그 일대라고 해요. 11만 4,038평방미터, 평수로 바꿔보니까 한 3만 4천 평이 훌쩍 넘습니다. 이 대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그 부근 일대에는 개발도 안 되고 재건축도 안 되고 다 제한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뭐 아파트 잔지를 지으려고 땅을 파다가 그 옛날 우리 선대들이 살았던 집터 이미 밝혀지거나 뭐 기와장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파트 건축 일절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지정 참 애매합니다. 문화재 지정을 반기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문화재 지정이 될까봐 꺼려하는 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문화재 지정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 국보급 뭐가 나왔다든지, 뭐 그 안에 보물이 있다든지, 오랜 사적이 있다든지, 이렇게 역사가 오래 묵은 문화재, 이건 지정 문화재. 그러면 개인이 마음대로 상업적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정 문화재 말고 이제 등록 문화재, 등록 문화재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을 한다 해서 등록 문화재인데, 뭐 구한말이나 일제 강점기 때나 이때 지어진 건물, 그러니까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이런 근대 유산을 문화재로 등록을 하는데 그게 바로 등록 문화재입니다. 그 등록 문화재는 그 안에서 마음대로 장사도 해도 되고 건물을 사고 팔아도 되고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등록 문화재가 되면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것처럼 값이 서너 배가 뛰는 겁니다. 손혜원 의원 이번에도 역시 지금 이제 온 장안의 화제의 중심에 놓여 있는데 흑역사가 아주 다채롭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가 아주 또 집중포화를 맞았죠. 심지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발언 좀 자제하시오, 이렇게 뭐 함구령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그 2016년 말 이 최순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고영태 뭐 이런 사람들하고 사진도 찍고 뭐 나는 의인을 보호한다 그랬던 사람이 신재민 사무관한테서는 아주 뭐 인격 살인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한국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만큼 비인간적으로 아주 몰아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뭐 신재민 사무관한테 도박꾼이다, 돈 벌러 나온 것이다,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신재민 사무관이 자살을 기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뭐 그런 글들을 싹 또 내리더니
신재민 사무관한테 강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 또 막 크게 일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한테 강단이 없다니 너는 네 목숨 하나 끊을 만큼 그런 용기도 없는 용렬한 사람이야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돼서 또 그때 아주 구설에 크게 올랐죠. 이 손혜원 씨는 작년 10월이죠. 국정감사장에서 이 산동열 야구 대표팀 감독에게 출근도 안 하고 연봉 2억 원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난리가 났었죠.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위에서 떨어져 내린 것은 뭐 계산된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한 적도 있고요. 아주 입에서 가시가 돋쳐 있다. 이렇게 모멸감을 일으키게 한다. 퍼레이드를 한다. 이렇게 한국당이 이제 손의원을 비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목포에 집을 사들인 의혹이 불거지고 마른 것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문광위 소속이기 때문에 문화재 등록에도 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치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정보를 또 미리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냐. 그래서 특혜를 친인척들한테 딸한테 뭐 조카들한테 준 거 아니냐. 조카나 딸이 이름만 빌려주고 사실은 손 의원이 뭘 어찌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손 의원이 오늘 아침에 반박에 나섰더군요. 뭐 사진도 보여주면서 4배 정도 집값이 뛰었다는 것은 누구의 제보냐? 나는 절대 그런 의도가 없다. 뭐 아파트 지으려고 했지만 문화재가 된 곳은 조선 내화 공장이 있던 서산원 금지구다. 뭐 그 조선 내화 측에서 아파트 개발을 반대했지만 조합의 결정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그래서 근대 산업문화재로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손 의원은 해명도 하고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재단 명의의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해명을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재단에 돈을 넣으면 다시는 꺼낼 수 없다. 재단의 소유가 된 땅은 함부로 팔 수 없다. 기사 내용과 달리 제가 얻을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손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인척 명의로 건물을 여러 채 사들인 것이 사실상 투기 목적이 아니냐. 근데 손 의원은 본인은 나는 투기에 관심이 없다. 관심 투기 지역에 땅도 아파트도 소유해 본 적 없다. 주식 투자 경험도 없다. 그런 내가 목포에 투기를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순수하게 목포의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한 것이다. 이 보도를 제일 먼저 SBS가 했는데요. 그래서 뭐 SBS를 고소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뭐 당분간 이사할 생각도 없고 뭐 목포시 도움받은 것도 없고 시사 차익도 없고 그러면서 손혜원 의원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지금 누군가가. 나를 밟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 누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손 의원은 목포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노력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결국 이것이란 말이냐. 이렇게 해명을 올렸다고 그래요. 악성 프레임의 모함이다. 손 의원은 심지어 투기가 절대 아니라면서 내 목숨도 걸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보존하려고 한다. 아파트 건축을 막으려고 한다. 이제 그래서 사들였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포의 구도심 거리가 문화재로 등록될 것을 알고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서 미리 건물을 사들인 것 아니냐. 이게 지금 이제 핵심인 것입니다. 이 건물 9채. 건물 9채를 보면은 여기 빈 공간에 지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옹기종기 다 모여 있습니다. 보이시죠? 1.5km 구역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뭐 카페, 게스트하우스,
지역에서는 좀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조카, 이 사람이 연극 배우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달동 일대의 일본식 건물, 우리가 적산가옥이라고 혹시 그런 얘기 하죠. 뭐 그 세 채를 뭐 구입을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혜원 의원이 원대한 계획을 갖고 거기를 문화재로 지정하기에 앞서서 건물들을 사들여서 이게 문화재 등록 문화재가 되면은 값이 몇 배는 뛰어오를 것이다, 이렇게 알고 미리 사들였다, 뭐 이런 보도가 그 지역 언론에서는 이미 나와 있었던 겁니다. 손 의원은 이 창성장이라고 하는 게스트하우스 홍보 동영상에 자신이 직접 나가기도 했대요. 이 시대에 청년들이 모이고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게스트하우스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우리가 이 창성장을 수리했다. 1년 만에 완공돼서 지인들 다 오시라 해서 오픈했다. 뭐 그 다음에 이 조카들한테 1억씩 줬답니다. 자금으로 써라. 아무튼 2017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1년 반 동안의 건물들을 사들인 겁니다.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 뭐 그런 비슷한 곳으로 군산에도 있죠. 군산 내항 역사 문화 공간. 뭐 영주에도 있습니다. 영주에도 그런 뭐 근대 역사 문화 거리.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뭐 사업적으로 크게 융성도 되고 그 건물값들 막 뛰어오르고 그렇습니다. 이 문화재 등록 1년 5개월 전부터 문화재에 등록이 된 1개월 뒤까지 그 기간에 걸쳐서 이제 사들였습니다. 국회 문화관광위 손 의원 이런 정보를 미리 다 알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명 매입을 했다, 이런 거죠. 손 의원은 디자이너 출신입니다. 한국 나전칠기 박물관장도 지냈고 평소에도 목포 문화재 지킴이 뭐 이렇게 활동도 해왔습니다. 김종진이라고 문화재 청장을 역임한 사람, 이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손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서 목포 등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내고 문화재 등록은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시행될 뿐이지 개인 영향력에 좌우될 수 없다. 지금까지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 내 예산 지원도 없다. 앞으로도 공적 활용 등에만 우선 지원될 것이다. 이렇게 문화재청이 이제 해명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 이 투기라는 것은요, 마음속에만 있는 겁니다. 손혜원이라는 이 여성의 마음속에 투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명하는 건 매우 어려울 겁니다. 손혜원 의원이 끝까지 난 투기한 적 없어, 아니야 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정치인 손혜원, 국회의원 손혜원, 본인이 양심껏 이번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